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일반 사회팀 설명회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책도 만들어 주셨고, 예, 색깔 제가 골랐습니다. 무겁지 않고 가볍고, 아마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받으셨고, 뭐 다른 것도 받으셨지만, 만약에 상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구비가 돼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강의에 대한 설명? 은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드리기보다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이명, 사회과 이명이죠. 당연히 교육학도 들어가지만 그건 차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가 있어요. 기간상 봤었을 때 당연히 1차가 준비기간이 길고 오랫동안 하고 2차는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약 2달간 가지차게 달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2차 준비하고 이제 뒤에 저랑 같이 수업할 친구들 뒤에 있지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아, 진짜 피 말려요. 피 말리고 내가 자괴감도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관식 서술형은 굉장히 객관적이죠. 객관적. 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도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될지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게 되자면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그걸 진행을 했었고 궁금하신 것들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수업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인강 듣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연락을 해줘야지. 아니 나도 알고 싶어. 그 친구들이 합격을 했고 어디 가는지 알고 싶은데 저랑 따로 연락 안 하니까. 근데 평강을 같이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50% 정도? 이제 일반적인 지원율보다 많이 높죠. 근데 물론 2차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그 같이 듣는 애들 50%라는 것이 소수로 합격했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이제 저희랑 있게 되고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진행한 친구들도 있고 보통 2번 정도 합격했다 그러면 늦었다고 늘 안 보죠. 오, 잘했구나. 재수 정도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하고 그보다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럽다지. 그 정도가 될 것 같아. 1차에 대한 객관적이라고 했어요. 유난히 또 이 객관화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출제 기조가 바뀌었죠. 출제 기조가 바뀐 게 어떻게 됐냐면 단답형을 줄였어요. 단답형을 줄였는데 단답형 문제마저도 유형화돼 있어요. 2점이죠. 2점짜리 문제를 주는 게 아니야. 몇 개를 물어? 2개를 물어. 그럼 1점짜리가 몇 개 있는 문제? 6개 있는 문제. 심지어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 교육론 2개, 나머지 4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A형하고 B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객관식 문제 그런 어떤 개념 문제를 따로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관식 문제도 따로 공부한 여력이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준비했던 친구들이 나온 걸 보자면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확산형 질문은 없어요. 넓혀진 질문은 없고요. 그냥 정해진 이론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진 강점이라든지 또는 이론이 보여줄 예시라든지 또는 이것과 관련된 또 빈칸이 들어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주관식 안에도 똑같이 우리가 2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점은 2개를 물어요. 이건 몇 개를 물을까? 일반적으로 4개를 물어요. 채점도 이제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몇 점 주지? 예전에 뭐 0.13점, 막 0.37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채점 기준에 묘한 것들이 있어서 섞여 있었는데 최근에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추세예요. 0.5점 정도? 그럼 4개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를 물었다. 4점짜리 문제에서. 그럼 한 문제 같은 경우 서술형이 있겠지? 이 서술형이 킬러냐? 우리 사회과 같은 경우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게 나올 것 같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술형이 쉽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문제들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빈칸이에요.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B, C라고 했었을 때 A, B, C, D라고 했었을 때 여기까지 답이 되나? 여기까지 답이 되나? 여기까지 답이 되나? 이런 정도? 근데 이거 몇 점 정도? 1점이에요.
1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막 위헌적죠. 막 이거 틀리면 어떻게, 이거 1점이라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 하겠지만은 크게 그건 없어요. 결국 이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용을 준비한다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문제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과목만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준비들을 하죠. 개론서라는 게 있고 교재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개론서를 공부했겠죠. 교재가 딱히 없으니까. 저희 쪽도 이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새롭게 형식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기존의 교재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교재가 나왔습니다. 아직 저희 집에도 안 왔어요. 네, 지금 오늘 그 아침에 문자 와가지고 출판사에서 증정용으로 몇 부 보내드릴까요? 라고 해가지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예, 새로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개론서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느냐? 아니요. 안 나온 내용 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안 나오는 것들. 뭐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평가원이나 아니면 기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라진 영역들 안 보는 거 뺐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서 다른 영역들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새롭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교재가 나왔는데 이건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초수라고 해볼게요. 초수라고 하는 경우는 개론서 안 봅니다. 그냥 이것만 봅니다. 이거 초수 중에 합격자들, 모든 초수 중에 합격 초수라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본인이 처음이다라고 하게 되면 개론서 읽어봐야 되나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보통 교재만 갖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얘기해요. 요것만 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오늘 어디 나갔어? 배버 이거 나갔어? 하면은 배버 그 중에서 요 개념은 좀 찾아봐. 인터넷 찾아도 돼. 요 정도라서 보통 개론서를 피거나 하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30분 이내? 예, 요 정도로. 그러니까 개론서를 강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 안에서 그냥 다 해결되어 있을 정도로 그걸 보게 되면 됩니다. 개론서는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특강 제공을 해요. 이제 특강 촬영은 작년에 보통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이제 작년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개론서로 특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강독이죠. 그래서 그 개론서를 쭉 가면서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빠질 내용들 골라가지고 취사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개론서 특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종합반 하면 이거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종합반 하시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골라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선택을 해서 이제 앞에다 얘기하면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개론서 특강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강독 형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나서 조금 약하다, 조금 중요하다 싶거나 발췌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이 합격한 친구들이 이거를 필수로 본 것은 없어요. 예, 라고 했고 교재 이렇고 또 초사 합격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지역이 어디가 제일 센 걸로 알아요? 서울 경기겠죠? 예, 다 서울 경기만 써요, 얘네들은. 왜냐면 초수기 때문에 경험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 초수가 어느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 뭐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할 수 있어.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모의고사 있잖아요. 저희 모의고사 문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문은 이래요. 무슨 뭐 너무 지역적인 걸 다룬다 여기까지 내느냐 이렇게 되는데 난 바보가 아니에요. 안 나올 문제를 내잖아. 나올 것 같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기억이란 주제가 나왔고 니은이란 주제가 나왔는데 비슷한 위계에 디귿인데 이게 안 다뤄졌어? 그럼 이거 내보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이제 이 기출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과 딸려 있는 기억 다시를 보통 내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럴 것 같아요. 평가원 입장에서 기억을 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낸다 그러면 욕을 절대 안 먹어. 근데 만약에 디귿을 내버리잖아. 그렇게 되게 되면 아니 이게 중요하지 이걸 왜 내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자, 근데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다루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쪽에 대한 분석도 잘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슷한 이게 디귿, 심지어 디귿 아래는 디귿 다시를 바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단순히 이제 교재가 축약형 교재라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다 담는 교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고. 개론서로 그걸 이해를 하셔도 좋긴 해요. 아니 생각해봐. 어떤 책을 읽지 마라라는 무슨 수기를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읽어서 도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읽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더라고. 그 부담 느끼는 스타일들이 뭐냐면 어떤 강덕이나 개론서를 읽을 때 그걸 자기식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노트화 시킨 다음에 단권화 시키고 그걸 다시 외우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뭐 그걸 또 두 번, 세 번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미련해요. 목적성은 문제를 풀기 위함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학 예시를 듭니다. 비판사회학 많이 보죠. 쪽수 많죠. 예, 비판사회학 전체를 그렇게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 사회학 문제, 기분 나빠. 세 문제 나왔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5문제, 4문제 고정으로 했다가 5, 4, 5 나오고 갑자기 이번에 세 문제 딱 나왔어. 자, 얘기는 뭐냐면 각 과목 교육료, 사회과 교육료는 고정이에요. 25%. 이제 문제가 반드시 4분의 1 이상 나온다가 고정이고 경제가 이번에 많이 냈죠. 5문제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5문제 나왔을 때 경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교수님이 똑같이 삐졌어요. 내가 이거 생각하고 해놨더니 이런 거밖에 안 내고 이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4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4문제 정도 나온다가 맞는데 준비를 이제 주제를 한 8개 정도 잡아놓으면 되겠지. 8개 정도 잡아야 되는데 사회학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문제 고정. 나오는데 고정.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나요? 그게 많겠지.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잡아놓은 주제고, 이제 여타 그 한 문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랑 이제 심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세 문제는 확실히 많치고, 여타 다른 이론들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거는 뭐 90년대부터 시작해서, 00년대부터 시작해서 기출에서 한번 다뤘던 거면은 심화해서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초수. 초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나온다고 하는 데만 보고 가요. 그 3개만 맞히고 1개는 수업 들었으니까 정리하다 걸리면 되는 거겠지라고 해서 심플하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초수 합격자들의 공통점,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보다요. 좀 뭐라 그럴까? 무식해요. 무식하다는 얘기가 보라는 것만 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학생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나오는 부분이겠지. 근데 이게요, 어떤 상황이 생겨요? 5월달, 6월달, 개론서점을 읽고 또 다른 데 자료도 없고 또 합격한 선배 또 얘기도 들어. 그분 혼자 공부했대. 막 듣다 보니까 막 귀가 얇아져. 그것도 봐야 돼요? 그쪽에서 적중했어요? 막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다 보니 뭔가 이제 아는 게 생기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 뭐 7급 경제도 봐야 이게 네 자료가 그렇게 하면서 막 넓어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는데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게 돼서 분산이 되다가 결국 산만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결국 그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 합격 초수 같은 태도로 이렇게 되는 것과 개론서를 필수로 보게 되는, 자기 필요한 거 보게 되는 그냥 정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초수 같은 거 아예 개론서를 안 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는 애가 순수 합격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만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이게 성향이란 게 있어요. 본인이 정리해갖고 저한테 노트화 시켜서 사실 제 교재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쓴 게 합격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제 교재를 갖고 재구성을 한 거야. 이 책이 자기가 좀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서 쉽게 풀어서 썼다라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근데 혼냈어요. 이유는 뭘까? 쉽게 풀어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인데 이거 왜 쓰고 있냐라는 거지.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좋지 않죠. 하지만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고 그 친구가 이제 쓴 교재 내용에 대해서 뭔가 풀어서 쓴 거에 대해서 가져는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항상 목적성을 생각하세요. 나 이거 왜 배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하고는 다르죠. 학원이죠.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그럼 임용고시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건지 알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생각하자면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는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눈 돌릴 게 아니라 교수님 찾아가서 이래요. 교수님 이거 안 나와요? 교수님 이건 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안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응 아니야 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와버렸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못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 그게 다르고 싶으면은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나오고 개념이 출제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장점 단점까지 다뤘으면 좀 더 자세하게 개론서 가고.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뭐냐면 다시 또 여기는 하나 해볼게. 이번에는 뭐라고 써볼까? 알파라고 써볼게. 알파라는 주제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부터 내야 되냐면 이쪽 영역부터 내야 돼요. 알파가 뭔지 짠뜩 배경도 써주고 원인도 써주고 미친 뭐 이론도 써준 다음에 알파가 뭔지 써라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이번에 나온 행위체계라는 게 나왔어. 파슨즈 행위체계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행위체계의 그 분류, 유형, 장점, 강점 이런 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아니 지금 그게 한 번도 안 됐는데 파슨즈도 한 번도 안 됐는데 거기 나와서 뭘 그걸 세세하게 다 외우고 파슨즈가 다른 데 미친 영역 다 보고 다 외우고 오는 거야. 안 나와!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왠지 중요하지 않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알파가 나왔어요. 안 나온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왔어. 나오는 상황으로 왔으면 그럼 어떻게 돼? 알파에 딸려 있는 뭐 특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한계점이라든지 또는 예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나왔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알파하고 비슷한 베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둘 간의 뭐? 비교 서술이 나오는 거지. 뭐에 비해서, 무슨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순서예요.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제가.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대단한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여기까지만 봐도 되네. 결국 저희가 해주는 이제 강의에 대한 설명이지만 제 방식을 얘기 드리자면 경제는 좀 달라요. 성격이 경제 교수님 얘기할 거 이건 좀 달라. 제가 보기엔 경제는 적용을 바로 해야 되잖아.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정되지 않는데 법, 정치, 사회문화 같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회과 교육론 지금 오늘 뭐 일 교수님 개인 사정 논문 지도 때문에 지금 못 오셨지만 사회과 교육론은 점점 개발하고 있어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과목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만만했던 과목, 정리만 일찍 해놓으면 다 맞는 과목인데 문제량도 많고 우리과 사회과 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과목은 이렇다라고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강의 어떻게 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첫 페이지 펴보면 4페이지 나와 있죠. 연관 강의 계획서. 지금 인강으로 설명이 지금 다운로드해서 보시는 분은 아마 거기 지금 다 올려져 있을 겁니다. PDF나 아니면 올려져 있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4페이지 보면 연관 강의 계획서 1차 시험에 대한 얘기 써놨어요.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되면 기본 이론반 1월달인데 예,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재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게 됩니다. 범위 나와 있죠. 70에서 80%.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 70%를 70, 80을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소개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고 그럼 초세 입장에서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분류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의까지만 쓰시면 돼요. 자, A라는 개념을,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 개념은 무슨 뜻이구나까지만 정리해도 그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러면 자, 3, 4월 달 가보시게 되면은 심화 이론반이라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 심화 이론이란 게 뭐냐면 독립변수, 종속변수죠. 우리가 배웠던 A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의 독립변수가 되고 종속변수가 되고, 그럼 그게 뭐야? 특징이 되고,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고, 영향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 1, 2월 달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식한다게 되면 3, 4월 달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들의 구조도를 그립니다. 개념들을 그립니다.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1, 2월 달에 잘 안 옵니다. 1, 2월 달엔 거의 처수들만 있거나 정말 부족한 친구들이 와서 많이 있고요. 부족하다 그래서 뭐 자존심 세우고 안 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 4월 달 같은 경우 다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내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3, 4월 달은 그러니까 1, 2월 때는 개념과 정의만, 종류만 안다면 3, 4월 달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조, 어떤 유형으로 낼 건지 그런 것들을 연습합니다. 그러면은 3, 4월 달까지 하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론이나 모든 거에서 거의 다 끝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개론서 강독을 3, 4월 달에 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 개론서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 기출 문제 하실 때 기출이 잘 안 풀리는 모든 과목이 다 안 풀리면 틀리지. 안 풀리는 영역이 있을 때 그때 골라서 듣는 게 제 개인적으로 추천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수업하고 개론서 강독하고 같이 하니까 토 나온대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5, 6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그래서 기출 분석이요. 여러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냐면 기출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이 언제 있다. 제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내 기출 지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계속 나왔다. 그럼 이 단어는 또 내는 거야. 이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는 거야. 배번에 7번 나왔어. 그럼 안 보고 100이니?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반대 되게 되면은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교재를 막 찢어갖고 비싸게 그러시네. 아, 되게 싸게 낼 거예요. 그래서 얇게 해서 기출 문제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구하실 수 있잖아요. 다운로드 받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재구조화돼서 만약에 기출이 나온다면 또 나온다면 이걸 묻겠지, 이걸 묻겠지를 지금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 작업은 언제 되냐면 문제풀이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뭔가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초수 입장에서는 기출을 따로 볼 시간이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풀어보고 또 다른 문제 연습해보고 그런 의도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일 교수님 같은 경우 전 과목에 대해서 기출에 대한 어떤 재해석 문제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편집하다 지금 오래 걸려가지고 교재가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양이 지금 되게 많고 경제 교수님은 쉬지 않고 프린트를 쏟아주실 겁니다. 그냥 그것만 다 소화하셔도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출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소우수한 친구들 있습니다. 사소우수는요 개념 모르는 친구 없고 이론 모르는 친구 없어요. 개념서도 웬만큼 받고요. 근데 왜 틀려요? 정확하게 답을 잘 못 쓰거나 혼자만의 생각이 빠지거나 그래. 그 친구들 공통점이 어떻게 되냐면 합격하기 전 모습을 보면 오수도 있고 육수도 있고 이래요. 기출만 봐요. 기출에서 안 나오는 건 그냥 쓰거나 틀리자로 써요. 진짜로. 아이가 책을 안 펴요. 책을 안 펴고 제 기출 문제만 계속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혼자 문제도 만들어보고 그래요. 아 가끔 개론서 필 수도 있겠지. 아예 안 보는 건 거짓말일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 친구들은 저희 수업에 나오는 것도 저희도 미안해요. 계속 이제 저희와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언제 나오느냐? 요때 나와요, 마지막. 모의고사 반 때. 기출만 계속 보다가 모의고사 반 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교수님, 이거는 기출에서 다루기 너무 힘든 주제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 왜냐면 걔네들은 8개월 동안 뭐만 봤으니까. 기출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 초세 입장에서 묻잖아요. 잘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아니, 왜 기출만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떨어진 이유가 딴 게 없어. 이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심화가 안 돼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못 잡았다라고 판단해요. 그 순간이 될 때 합격하더라고요. 매년 이런 친구들은 한 명 내지 두 명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간제 경험도 보통 많이 있고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거나 예전에 다시 하거나 돌아왔거나 하는 친구 양이 많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는 친구. 전공법보다는 약간 독특하죠. 전공만 계속 지르다가 가는 건데 그게 합격을 해요. 묘하게도. 근데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 이제 다 놀 수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수한테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기출을 읽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런 얘기해요. 제가 어떤 문제 내가 이거 06년에 그때 나왔던 문제죠. 이런 얘기를 바로 해요. 데이터화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 그럼 만약에 처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기출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뭔가 혼용이 되기 시작하고 이론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3, 4월달 건드리 기출문제 5, 6월달 토 나올 동안 계속 볼 테니까 뭐 미리 보고 분석하고 뭘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 쓰게 보게 되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막 분류 기준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되는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모든 기출이 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알잖아. 제 과목에 대해서는 아 이제는 이게 사라졌구나. 아니 쉽게 얘기해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2015 교육개정 과정도 있고 교과서도 다 본단 말이야. 없어졌는데 기출이 있단 말이지. 그럼 안 내, 그거는. 근데 그것까지 뭐 왠지 기출에 다뤘었으니까 뭐 이러면서 막 상상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이것까지 내나요? 라고. 그때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화이론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기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던 이론들이나 심화된 게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이론 중에 기출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느껴야 돼. 아, 이거는 알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해야 돼. 개중에서 이렇게 돼요. 그 이론이 확고히 됐었을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 베버를 딱 쓰고요. 베버의 개념들 쭉쭉 쓰고 마치 브레인스토밍이 칠판에 자유롭게 돼야 돼. 아, 이거. 내가 공부를 잘했나요? 라는 거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할게. 이렇게 해볼게요. 베버를 딱 써요. 나오는 사람. 그럼 베버한테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베버의 이해, 베버의 이념형, 베버의 관료제, 베버의 뭐 계측 이렇게 막 써볼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베버의 이념형의 의미, 그러면 특징 이런 것들이 쭉쭉 써지면 이념형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념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념형의 빈칸 넣기가 맨 처음에 나왔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념형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가 나왔어. 그럼 이념형의 뜻을 갖고 활용해서 다른 것에 쓰는 거지. 그 이념이 뭔지 알고 활용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돼. 이건 다 나온 거야. 이건 관료제. 관료제의 특징도 있고 관료제의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이 관료제에 대해서 역설을 얘기했고 그럼 관료제에 대해서 배버의 정의가 뭐겠고 막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써졌으면 이제 배버 끝? 안 봐도 되는 거야. 근데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혼자서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빈 A4에다 쭉쭉 써보는 거야. 이렇게. 여긴데 뭐 빠진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하고 요거 보세요. 라고 가르쳐주면 그거 보면 끝. 그리고 있잖아. 이게 노트로 정리화된 거라 이렇게 혼자서 막 쓰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다른 이유도 알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기출 분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 연습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술 연습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서술 연습에서 기본적인 것만 봅니다. 기본적인 거 습관들에서 고치고 이때 말씀 잘 듣게 되면은 여러분이 서술을 어떻게 해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모의고사 좀 길게 유지가 돼요. 10주간. 그때는 뭐 인원도 상당히 많죠. 많이 와요. 나쁜 것들이 모의고사만 보러 와. 아무튼 그래서 왜냐면 모의고사가 저희는 새로 만들어요. 새로 이제 기출을 왔어요. 새로 만들지. 이게 차별성인데 그냥 예전에 거 이제 해가지고 복붙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작년 모의고사를 미리 다 줘버려요. 주고 이제 이런 거 작년 흐름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금년에 이거니까 금년에 맞춰서 거기서 1회 2회 같은 건 완전히 작년 모의고사 스타일로 그대로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우선 모의고사 스타일에 맞추기. 3, 4, 5, 6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가르쳤던 거에서 강조한 것들. 그럼 7, 8 같은 경우 이제 기출에 맞춰서 이제 또 다시 나오고 마지막에 90, 11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출제진에서 우리 걸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나올 거. 필살 같은 거. 이게 적중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너무 얄밉잖아. 그러지 마. 같이 좀 고생하고 배우고 그래야 돼.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정도는 맞추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맞추고 그렇다고 나머지 절반 못 맞춘 건가? 그게 아니라 이런 중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영역까지는 가리라고 예상 못하는 것도 있거든. 저희 같은 경우 뭐 작년 같은 거 H원이 공영 조직 이런 건 예상 못해요. 왜 우리가 행정학에 나와 있는 조직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있어요 구석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많았거든. 거기까지 갈 줄 몰랐지. 근데 그 문제가 보였던 사례가 뭐냐면 이제 여기 단계까지 얘들 공부를 시켜라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로 해서 좀 구차하게 사회문화는 개념들에 대해서 1월 달에 그래서 약간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아졌어요. 덕택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적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응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문제는 기출 유형에서 만든 문제도 있고 예전에 저희가 만든 문제도 있고 또는 비슷하게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풀이반 때 하게 될 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근데 상황에 따라서 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각 교육론편으로 이제 책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적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든 이제 이론책보다 이제 이 책은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막상 이때 되면은 풀 문제가 필요해. 문제가 너무너무 풀고 싶어. 근데 기출만 풀다 보게 되면 솔직히 이틀이면 다 풀어. 나와 있는 문제. 왜? 매년 나온 게 3, 4문제인데 모아놓고 하면은 총 사회문화 풀만한 문제 모아봤자 한 40문제, 5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푸는데 3시간이면 끝나잖아, 한 과목이. 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반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 그냥 다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수 같은 경우 전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초수고 뭐고 간에 그냥 우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 잠깐 변신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애들. 확 튀어오르는 애들 같은 경우 쳐져서 끊임없이 물어요. 이 앞부분에서 자기가 안 된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작년 같은 친구는 한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교육학을 11점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같이 해, 공부를. 그러니까 갑자기 잘 해놔가지고 이제 전공에서 잘했는데 교육학에서 갑자기 안 나오니까 그렇게 돼서 다시 지금 준비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아깝죠. 당연히 교육학도 잘 돼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균형 맞춰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란 말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요? 저서든 뭐든 간에 공통적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준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뭐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원이니까 저희 교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재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파악 그리고 이해해요. 설명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의 영역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건 교재에 나온 거. 이 설명은 이제 기록만 해놓으시면 되죠. 기록만 해놓고 이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걸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 이해하는 거. 이게 몇 월달까지냐면 2월달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떨어지거나 하는 친구들 1차에서 떨어지거나 2차에서 떨어지거나 바로 못 와요. 아다시피 31일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1월달 되게 되면 패닉이 오기 시작하고 한 또 일주일 동안 동해바다 앞에 가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며칠 있다 오기 때문에 바로 안 와요. 예,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되게 되면 개념들 정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론 단계입니다. 이론과 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구조화라고 할게요. 이 구조화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이런 것 좀 하지 마. 1회독, 2회독, 3회독 그것이 아니야. 나 진짜 난 지금 난 학교를 제일 읽었던 게 몇 번 읽었어? 4번, 5번. 나 10번 읽었어. 그럼 잘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 번 읽을 때 확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 좋아하는 가수 노래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지는 것도 있잖아. 근데 10번 들어 외워져?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심이 없긴데 10번 해야지 잘해요. 잘 모르겠어요. 몇 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건데 구조화라는 거는 제 방법 가르쳐 드렸죠. 종이 꺼내시고 가운데 중요한 주제 쓰시고 쭉쭉 써보세요. 이 쭉쭉 쓴 다음에 교재화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여기 비어 있어? 그러면은 아직 덜 된 거지. 그럼 다시 정리하시고 다시 채워넣을 수 있게. 이게 최고야 최고. 이거보다 좋은 공부 없어. 노트 만들지 마. 제발 노트 만들지 마. 또 이러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트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괜찮아요. 인터넷 또 그거 잔뜩 써놔.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 이때까지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 말은 노트를 만드는 게 본인한테 정말 임용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걸 하게 되면 심정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건 다 외워져. 그러면 해야지. 목적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구조화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구조에서 쏙쏙 빼서 쓴다는 개념인 거거든. 교재를 다시 쓰라가 아니죠.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서 쓰게 되는 거는 이 개념에서 책에는 서술이 막 몇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이 안에서는 세 줄 넉 줄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요약만 나와. 그럼 이 세 줄 넉 줄에 당위성을 부여하기엔 서술들이 잔뜩 있겠지. 개론서는 어떨까? 더 길겠지. 단락으로. 그걸 축약해 놓은 거야, 교재는. 그래서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개 중에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나 익숙한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화 동시에 문제 접근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풀리는데? 다 맞는데? 저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뛰어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5월달. 그럼 5월달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주 정도 쉬게 돼요. 한 주 정도 쉴 테요. 전체 지금 나와 있는 기출을 쭉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이구나라는 걸 잘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요, 자꾸 이제 저희 인강 듣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형광 친구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저희가 한 거라서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논란의 문제도 있어서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저희는 답 얘기해요. 이건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걸 문서화 시켜갖고 돌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든 그걸 다 공용화해서 했는데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 답안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던 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 그 해설 강의 할 때도 예전 해설에서 자료다 나눠드리고 하니까 무슨 있었냐면은 진짜 많냐 찾는데 갑자기 해설지 앞에서 나눠지고 나니까 해설지를 받으러 가더니 바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답내나 이거지. 되게 밉더라, 진짜.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알갈부 토를 달아요. 이거는 논란이 있고 이건데 이게 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 강의 설명이 그런데 전공이 뭐냐 하면서 우리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언제 찾아가서 물어봤지? 내 답을 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결국 그 논란이 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가끔씩 인터넷을 그거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고 오시면 얼마든지 질문 받아주고 인터넷에서 지금 얼마든지 답변 달아드리니까 예, 그건 해드리니까 정교화된 문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도 사실은 저작권이 있어요. 엄밀하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때는 기출 연습. 이때는 기출의 탑이고요. 이때 이제 자신의 부족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장기적으로 자꾸 이 부족한 과목은 저는 이제 1년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요때 하세요. 요때 이제 한 과목 달리시고 강독도 보시고 나머지는 기출 쓰기 연습하시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친구 있어요. 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구조화는 되는데 설명이 잘 안 써지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아노미론 같은 거 그냥 아노미론의 정의 쓰세요라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의 그대로 써라 진짜 좋은 문제가 아닌데 14, 15년대 냈단 말이야. 그런 형태를.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보통 연습을 하는데 이게 바로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전적 정의가. 그럼 요때쯤에 하면 돼요. 기출 쓰면서 요때 기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쓰고 가자. 아, 이 정도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개론서에 나와 있는 답을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뭐 보시면 되냐면 고등학교 사회문학교 가서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경제 보셔도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정의는 어떨까? 굉장히 쉬운 단어로 정제해서 써놨겠지. 그 정도로 쓰기에도 다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찾아보더라고. 자, 그 다음에 7, 8월 달. 7, 8월 달에는 저희는 이제 문제풀인데 이때는요, 이 부족 과목을 한다와 기출이 이렇게 병행되는가 동시에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앞에 있던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 나가고 이런 거 적응하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 재정비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초수의 얘기죠.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 한번 다시 펴서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하고 구조도 같은 거 다시 한번 첫 페이지로 쭉 해갖고 단락별로 끊어서 진행하시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재정비한 단계. 이때 한번 다시 보는 단계라고 하시면 돼요. 부족 과목 정리가 되고 이때 재정비라고 한다는 것은 교재하고 개론서는 거의 안 피는데 개론서는 참고 정도고 교재만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그렇게 하는 친구들 봤어? 교재에서 봤는데 이제 이 단어는 구조로 끝나고 자기가 잘하니까 단어를 이렇게 지우더라고. 왜 여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로 하더라고. 깔끔하더라. 그럼 까먹잖아요 라고 하게 되는데 그럼 안 까먹게 해야지. 안 까먹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을 때 이렇게 지우는 거야. 그렇게 지우는 순간 이 파트는 나오면 안 틀릴 것 같아요. 이거 뭐 때문에 판단해? 기출하고 문제풀이 해보니까 자기가 안 틀리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9, 10, 11 모의고사의 단계. 자,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요. 초수 말고요. 제3수 오래 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문제풀이와 동시에 대략적으로 오늘 수업을 뭘 들어야 되겠구나가 끝납니다. 요 파트만 들으면 되겠구나. 그냥 앉아서 이제 푹 쉬다가 그 파트면 딱 듣고 이제 다시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영역이 부족하고 이게 안 돼. 초사 같은 경우는 이때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전에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 파트에서 중요하다고 된 건 전부 다 내요. 그래서 적중하는 거야. 그 적중이 별거 아니죠. 중요하다고 한 거 다 냈으니까 적중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근데 그건 있지. 유형별로 2형이 나오느냐?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말리노프스키 7개월 같은 거? 저 그냥 냈어요, 지문에. 7개월 말리노프스키가, 말리노프스키, 그 레비스트러스하고 이거 내가지고, 보기에다 조건에다가 제가 그걸 썼거든.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했었는데, 호혜성을 쓰는 게 답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위아래가 바뀐 거지. 그렇게 해서 냈는데, 그런 거? 이제 내겠구나. 이제 이거 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예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자기가 못 썼거나 틀린 게 있으면 요거를 개론서나 교재에서 찾아보기. 이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론서나 교재에서 이때 재정비할 때 끝나야 되고 이때는 문제를 통해서 재확인하기라는 거. 그럼 이때는 시간 효율을 본인이 알아서 이제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 재정비를 할 건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럼 1차 끝.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이것도예요. 기출문제 처음부터 다시 해갖고 다시 풀기. 그렇게 하더라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왔어. 기출 문제를 안 하고 지문만 놓고 풀기도 있어. 기출 지문만 봐도 무슨 문제인지 유추가 되니까. 빠른 거죠. 그래 문제만 보면 뭐 묻겠구나도 그림이 그려져. 그게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 분석은 그래서 하는 친구들 보면 대단해요. 네, 그렇게 한 친구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초수가 되는 경우에서 이틀의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오늘 우리 강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뭘 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출제 영역 분석 보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큰 단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텐데 경제학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굉장히 뭐 넓게 돼 있으니까 안 다루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사회경론도 이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치학, 법학이라든지 위치에 보시게 되면 최근의 경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향들에 대해서는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왔던 경향을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기간제를 병행하시는 건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에 나온 영역을 중심으로 그쪽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순서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예, 사회문화 보게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이게 이제 가이드북이 넘어간 거 자체가 이제 이번에 좀 이제 그 전에 실제 이제 확인하기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라 이번 거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개가 이렇게 됐었죠. 3가지가 이제 들어와서 했었으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기타 이론들 3문제밖에 안 되니까 기타 이론은 아예 안 내. 사회문 한번 얘기해 볼까?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고전사회학 이론이라 그래서 고파트 한 문제. 이론 학자들 중요한 학자도 있어요. 거기서 한 문제. 연구 방법으로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고전사회학 한 문제인데 연구 방법 한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문화, 사회 문화니까 문화 한 문제 안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화 일반론을 내면 좀 쉽고 문화 인류학 이론을 내면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거 한 문제. 이번에 문화 인류학 이론이 조금 어렵게 나왔죠. 끝! 그거 3개는 필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그 아래쪽. 그 아래쪽에 대해서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이 아래쪽에 몇 점 나오냐고? 2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2점을 더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생고생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임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임용의 특징이 그 나머지 2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2점인데 이렇게 왜 올해 장사하신 분들은 기출만 봐요? 그 2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위에 중요한 문제 4점짜리만 다 맞추면 점수 보면 합격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이제 그렇게 에너지 쏟지 말자라는 거지. 초수 입장에선 뭐든지 걸려라라고 다 보는 게 맞겠죠. 그런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기출 적중 사례나 이게 일다라기보단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보여주기 식의 이겁니다. 선전 형식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시면 이제 기출문제 다 달아놨어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처음 온 친구는 이런 문제거나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풀려면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이런 거 준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겁니다. 할만한데? 이런 착각에 빠지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미쳤었네? 라는 거 알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한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이일 교수님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전에 실제 이제 다들 이제 진행하셨을 때 진행된 고민 한번 보시면 좋고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마음가짐인지 생각보다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뻔하지 않게 쓰셨더라고 정리를 할 때. 그리고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일 교수님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약이에요. 넓히지 마라. 이것만 알면 된다. 근데 그게 처음에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정말 이것만 알면 돼. 근데 나중에 문제가 나오고 나면 아 그렇구나 입니다. 무슨 추앙하고 숭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글도 처음 보게 되면 뭐지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 평양냉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시험제도 볼게요. 2차 시험제도 개편한 유의사항. 60페이지 보게 되면 쓰기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네. 저랑 비슷하죠? 브레인스토밍 구조화 있잖아. 요거 하는 거. 요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반화 단계는 이제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고 X, Y로 전부 다 연결하기.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시험제도 개편하면 유예사항 나왔어요. 보다시피 2차도 이제 약간 변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초수라서 2차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요. 2차를 준비하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2차 수업은요. 잘 안 해요. 다른 사회는 수업이 아예 없죠. 다른 쪽 사회 강의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저기 가면 뽑힐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평가만의 입장 내보고 단순한 수업의 입장 그러니까 단순한 학생의 입장 다 돼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롤은 선생님일 뿐이고 저는 다양한 롤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 내가 학생이면 저거 이해 갈까? 내가 평가하면 점수 줄까? 라든지 그리고 수업하는 당사자 입장 돼봐요. 왜 지금 저렇게 버벅거리고 있지? 3가지를 다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져요.
그게 2차 강의할 때 그 특징인데, 여러분이 2차 할 때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수업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진짜 아무도 없고 그냥 나이 든 아저씨 서 있는데 갑자기 오늘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수업도 해봐야 되고, 면접할 때는 또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런 고민에 빠져. 근데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은데 예전에는 늦게 발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늘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더 타이트하게 죽이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그렇잖아. 평가원도 그렇고 이제 교육 정책 자체가 2차 강화 같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 변별력을 높이느냐에 대해서 1차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뽑을래, 그리고 채점 기준에 말 안 나오도록 객관화 시켜서 아까처럼 1점 단위로 쫙쫙 끊을게 라고 해서 객관화 시켰어요. 객관화 시켰고 2차 같은 경우는 강화시켜서 좀 더 많이 보겠다. 그래서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는데 막상 교육청들은 다 통합시키더라고. 평가원 문제 그냥 쓰기로 하고 수업 지도안도 많이 없애는 분위기, 이제 객관화시켜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준비는 이렇고, 경기가 높나요? 뭐 서울이 높나요? 경기 이번에 진짜 많이 썼어요. 많이 뽑기도 하지만. 이유는 뭐냐면 많이 뽑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그러니까 경쟁 자체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쓰나 똑같아요. 어디 써서 운 좋게 붙은 케이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붙을 애가 붙어요 라고 해요. 근데 심리적으로 막상 쓸 때는 그래도 여기 써야지, 고향을 쓸까? 그냥 서울에 쓸까? 초승이 연습이니까 스타일도 다른데 어떡할까라고 했는데, 붙는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만 한 군데만 계속 쓰거나 상관없던 것 같아. 지역은 상관없다가 제 생각이에야. 물론 준비해야 될 게 조금 다른 데가 몇 군데 있어. 대구나 강원이나 경기나 이렇게 준비가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서울하고 인천 이런 데 다른 데 비슷한데 문제 유형이나 어떤 면접 문제는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 서울 지도안과 이렇게 되는데, 2차는 저희 교재가 이번에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보면 그렇지만 나중 보다 보면은 실제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도 이번에 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냈어요. 그래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재를 뭐 이전에 있는 게 복사가 아니라 없었던 교재고 새롭게 만들어서 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준비에 대해서 서울은 이렇구나라는 거에서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2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2차 지금 1차 정원 설명회 때문에 먼저 보셨는데 실현 2번씩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뭐 힘들어요. 한 번 더 하고 바로 이제 고쳐갖고 하는 게 힘들긴 한데, 실수한 걸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다른 분들 수업 시간하는 거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감만 잡고 가셔도 돼요. 구경하셔도 돼요. 알았어, 구경 안 시킬게, 보낼게,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했었던 설명회는 이렇게 되고, 여타 지금 또 다른 것들 질문 바로 해주세요. 뭔가 명확하진 않는데 다 들은 것 같긴 하지. 예, 그럼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말에 끊음이 없어요. 수업 시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계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고 연계가 있어야지 저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좋아요. 1, 2월은 전과목을 한 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2월 만약에 진정한 초수라고 한다면 1, 2월은 그래야 될 것 같아. 거기 보면 70%라고 했거든요. 기출에서 나오는 것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어도 나오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수 입장에서 이건 죽어도 나와야 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소화가 됐다 그러면 3월 달에 가시고, 그게 소화가 안 됐어, 모르겠어, 그러면 3, 4월 달에서는 취사 선택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개념도 만드시고 심화까지 못 가도록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기출 때는 와야 되겠죠. 기출 같은 경우는 초수는 필수, 이제 재수, 삼수 이런 올해에서 기출 많이 봤던 친구는 저희 수업 자체보다는 혼자 분석할 줄 알아서 그때 굳이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분석할 수 있고 그 틀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초수 입장에서는 그 기출 자체를 어떻게 접근하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하는 거지. 이게 저희 강의하는 것도 딜레마가,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초수 강의와 재수삼수 강의를 좀 분리해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일반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때 저희 수업 자체가 아무래도 뒤에 특화가 많이 돼 있어요. 뒤랑 앞에가 또 대충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써서 했는데 뒤에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것, 뉴한 것들을 보려고 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앞에 있는 기념이나 신화나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지도했던 친구들이 한 번 들으면 거의 다 소화를 다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초수 같은 경우는 빠질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취사 선택에 대해서 1, 2월 달은 다 듣고 그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어차피 맞서야 될 기출문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이 때 같은 경우는 그래 이 과목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치사선택분단은 많은 문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는 don't worry,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무조건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니네 거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저희 점수 때 얘기할게요. 저희 점수 때가 점수가 나오면은 저희 등수도 매겨. 이름 안 나와요. 등수 매기는데 저희 시험 본 거에서 보통 10점에서 15점 정도 높게 나와요. 기출이. 본 시험에서. 그러니까 저희 문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라는 게 지저분해서가 아니고요. 타이트하게 채점하고 이런데 의외로 이제 그 평가원에서는 아주 그렇게 채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증명을 했냐라고 했더니 가끔 이제 그런 애들 있어. 98점 받은 애들. 한 개 틀린 애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 숫자를 틀렸기 때문에 다른 거 이걸 맞게 해줄 줄 몰랐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아비투스인데 자기는 사회화 썼다는 거야. 근데 사회를 맞게 해준 거지. 비리가 아니고 말이 되니까라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건 아비투스를 써야 돼. 그 파트에는. 근데 아비투스 사회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사회도 맞게 해준 거야. 이건 뭐야? 물체를 해버린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니까 칼체보다는 물체 쪽으로 많이 해서 논란이 안 되도록. 왜? 내 거 틀렸다 그랬을 때 공격 들어, 내 거 맞았다 그랬대. 제가 왜 맞았죠? 공격은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 2차 강화죠. 따지고 보면.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저희 쪽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그래서 외로워요. 항상 이렇게. 다시 안 와요. 다 가요. 그러니까 수업을 처음부터 했던 친구는 절반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초반에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는 그냥 틀이 잡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생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현강에서, 솔직히 인강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질문 들어오는 거 있지만 그렇고, 2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2차죠. 2차다 보니까 2차에 남아서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2차 경쟁률이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다만 1차를 통과해야지. 1차를 통과해야지. 네,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저희의 수업을 듣는 사람이 몇 퍼센트는 사실 의미 없는 대답이에요. 어떤 구성원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대답이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시킨 대로 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 이제 시킨 대로 하는 친구의 특징은 스펀지 같다. 이렇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얘는 그냥 시킨 대로 한다는 거 제 표현인데, 이렇게는 스펀지라는 표현 쓰시는데,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만 할게요 라고 하는 애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왜냐면 내가 이건 좀 자기 전공이 사회학이야, 자기 전공이 경제학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에 빠지는 거지. 본인이 좀 알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더 안 나왔어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무슨 막 카리스마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막 닥친 대로 시킨 대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이 강사의 입장이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제가 지금 오늘 봤다시피 이 과정은, 이 계획은 이렇게 하고 그 솔루션하고 그 근거를 달아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보라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설득을 할 거예요. 그럼 납득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불안하시면 더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 들어오는 목적이 이럴 것 같아. 시간 허비한다라기보다 혼자 있었으면 다 봐야 됐을 것 같아. 불안해서. 근데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이것만 보라 그랬지,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혼자 할 때는 그냥 다 봐야지. 왜냐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지. 또는 기출 갖고 분석하는데 기출도 애매하지. 이게 어디가 원전이지? 그럼 저 입장에서 이게 어디 원전이고 어느 교수 논문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 논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 문제는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한 약간 좀 더 편의성? 저는 그 강의의 목적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했잖아. 그럼 4시간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8시간 혼자 공부할 걸 빼줘야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 하나가,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런 개념도 있던데 이거는 아닌가요? 뭐 이런 거 할 때 답을 낼 수도 있잖아. 괜히 책보이 이런 데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면 돼요. 네. 또 설명회가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는 인강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이렇고, 뭔가 여러분한테 속이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저희 계획에 대해서 이렇고,
지금 뭐 질문 들어온 친구들도 이제 처음 온 친구들이 많고 아마 설명회를 보는 친구들 중에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이거나 처음에 가까운 친구들, 한번 시험은 봤으나 거의 처음에 가까운 친구들 또는 시간이 조금 없거나 아니면 방향을 모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이드죠. 지금 이 가이드부처럼 가이드가 되는 거고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는 사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봐요. 뭘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 못 푸는 사람 있고 이렇게 됐는데 물어봤으면 뭔가 버벅이고 그건 선생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모르는 걸 물어보셨어. 근데 뭐든지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더 느꼈어. 어떤 교수님은 뭐 친하지 않고 막 다쳐 계신데 물어보면 그냥 그거는 이 입장에서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딱 했을 때 그냥 뻥 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 난 그게. 제가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반성 중이에요.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모여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물어봐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지금 설명회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또 인강 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제 진행되는 거나 이거 물어보시게 되면 확인이 다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마 뭐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차 문제 나오신 분들은 하나 가져가시고 2차 이런 거군 한번 느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감사합니다.